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29일 날, 유럽 순방을 마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 후에 어떻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대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팹은 어렵고 패키징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패키징은 전기를 팹의 한 10분의 1 정도 씁니다. 물도 적게 쓰고요. 그래서 뭐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건 팹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오늘은 물 이야기입니다. HBM도 물 없이는 못 만든다. 전기 다음은 물. 삼성 SK 하이닉스의 물 전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EUV 장비도 기본되는 디램을 만드는 거죠. 첨단 패키징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죠. 엔비디아 협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전기만큼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얘기죠.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300mm 12인치 웨이퍼 한 장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이 대략 한 8톤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정, 씻어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식각, 세정, 하여튼 모든 단계마다 수백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그 단계의 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순수수라고 얘기하죠. UPW입니다. 그것이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만 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HBM도 물 없이 못 만든다. 뭐 전기 없어서 못 만든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 공장은 물이 많이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물 집약적 그런 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 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걸 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초순수 수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술 경쟁에서 인프라 경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도 한 절반 정도가 허가가 반려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전기가 모자라요. 그건 전기예요.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 용수 확보 능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죠. 12인치, 300mm, 8인치가 있고 12인치가 있고 6인치도 있는데 6인치는 잘 안 쓰죠. 웨이퍼 한 장에 이걸 제조하는데 물이 얼마나 쓸까? 300ml 웨이퍼 한 장당 총 8,000리터. 8,000, 그러니까 8,000리터니까 8톤입니다. 그래서 초순수수는 약 5,600리터. 그러니까 일반 물도 들어가고 초순수수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0ml 웨이퍼 한 장의 총 물이 8,328리터. 그 중에서 초순수는 5,678리터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 사이트에 여기 좀 나와 있는 여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국내 사이트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이트를 좀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300ml 웨이퍼에 한 장을 할 때 생수 2리터짜리 큰 거죠. 4,000병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을 그냥 계속 쏟아 붓는 겁니다. 제가 이게 출처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출처가 있는데 이거는 삼성입니다. 삼성의 초순수수인데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UPW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삼성에다 쭉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HBM도 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정을 얘기하죠. 뭐 EUV,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 수도 많이 하지만 전기하고 물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하지만 실제 공정으로 본다면 HBM 시작과 끝은 세정, 클리닝 공정이라는 잘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한 물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위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HBM은 D램 웨이퍼 제조, TSV 식각, 본딩, 패키징 이런 과정을 수백 차례 걸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초순수 UPW라고 합니다.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수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반도체 생산 라인의 증설에 따라 DS 부분 용수 취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물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일부 그 생활하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을 재이용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수들도 재이용합니다. 삼성은 재이용을 잘 한다고 재이용에 관계된 소장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용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적인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24년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K워터 등과 경기도권역에 이제 반도체 사업적인 물 재이용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29년부터 하루에 12만 톤 규모의 재이용수가 기흥 화성 사업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는 평택에도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UPW, K 하여튼 요즘 K자가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그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UPW 초순수수를 개발을 해서 SK 하이닉스 현장에 넣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순수수 얼마나 깨끗한 물인가. 일반 수돗물을 정수하고 RO 정수. RO는 우리가 잘 알죠. 정수기에 있는 역삼투압 겁니다. 그래서 또 해서 초순수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많이 봤는데 엄하게 많은 그 필터를 걸치면서 초순수 UPW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도 보면 그 이제 P4의 이제 페이지 2나 페이지 5는 하여튼 모든 현장에 UPW 배관 공사를 좀 많이 하고 또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순수수는 미생물, 금속이온, 유기물, 먼지 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 물입니다. 초순수는 미네랄,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등 용전가스 모두 제거해서 고도로 정제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수를 만을 가지고 붕어를 집어넣으면 못 삽니다. 사람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탈이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은 적당히 미네랄,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물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거는 아니죠. 반도체 공장에서는 물속의 불순물이 10억 분의 1 ppb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순수한 H2O, 순수한 물이 되겠죠. 초순수수를 1톤을 만들려면 최대 공업용수 4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마한 이 포스팅에서 가장한 숫자입니다. 14일 세계적인 물 전문 조사 기관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에서 따르면 초순수 1세제곱미터 입방매체 이걸 생산을 하는데 최대 4세제곱미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 어마합니다. 냉각과 설비 운영 등에도 상당한 양의 용수가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죠. 전기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이러니까요. 그래서 초순수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최대 4세제곱미터의 원수가 필요하다. 즉 75% 정도가 공정과정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다 버리는 건 아니겠죠. 다른 허드렛 물을 이렇게 쓰기는 하겠지만은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요 사이트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서 보시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물 사용량을 한번 살펴볼 건데 도표입니다. 도표를 풀어서 이렇게 보면 22년도에는 1억 5,399만 톤, 23년도에는 1억 6,009만 톤, 24년도에는 1억 6,95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사용량이 3년 동안 1,560만 톤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 P3가 이제 가동이 확대되고 이건 몇 년 전이죠. P4가 증설이 되고 HBM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연도는 P3하고 P4 이제 초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갔던 공업용수에 1,560만 톤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스스로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 용수 사용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22년도에 1억
1160만 톤, 23년도에는 1억 654만 톤,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억 1298만 톤, 23년도에는 약간 줄었네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뭐 이천의 M16, 14, 청주 M15X를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용인 클러스터에 반도체 팹이 3층이 4개가 들어오니까 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무서운 거, 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에 따르면 하루에 약 100만 통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상 소형, 중소형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생활 용수의 양과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4개 팹이 들어오죠. 소부장 기계가 수백 개가 들어오죠. 연관 산업이 같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물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SK 하이닉스 용인 원산 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감도가 기존에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런 식이고, 옥상에 보니까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광고를 보니까 놀고 있는 지붕을 찾습니다, 이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자, 고독달팽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독달팽이가 현장을 계속 보고 있죠. 용인 삼성 평택 캠퍼스, 용인 원산 클러스터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전력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북당진 고독 HVDC, 이거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입니다. 대규모 변전소가 구축이 되고 전력 인프라는 끝났습니다. 물까지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 남사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죠. 용인 원산 클러스터, 오히려 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뭐 내년에 이제 페이지 1이 이제 가동이 되고 28년 한 10월쯤에 페이지 2가 또 가동이 될 예정인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8당 개통, 광역상수도, 산업용수 공급 등 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남서의 공업용수는 이게 8당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평댐에서, 강원도에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에도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물은 반도체였지만은 이제는 물은 반도체 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뭐 안산에 뭐 바늘공단, 시화공단, 또 호남 쪽에, 또 울산 쪽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 반도체가 집중된 곳에 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좀 될 수 있으면 이 호남 쪽으로 아니면 지방 쪽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AI 센터는 GPU보다 냉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행식 냉각이 확대되면 전력뿐 아니라 용수도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병목은 3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 경쟁이 공정기술, 기술 경쟁이었는데, 현재는 반도체 경쟁은 전력, 물, 인재 확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HBM 웨이퍼 세종 횟수가 많고 사이즈도 일반 D램보다 큽니다. 그리고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용수 사용량이 증가 속도가 일반 D램보다 더 빠를 수 있고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공학교 교수님은 핵심 인프라 전력과 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와 수처리 설비 확충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고,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냉각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수자원 재활용과 폐수처리, 대체 냉각 기술 등 중장기적 수처리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그 폐수를 재이용하는 그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팔당, 그 다음에 가평댐 이런 데서 물 그냥 손쉽게 끌고 오는 거, 그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고독달팽이의 결론입니다. 이번 기사, 이번 포스팅에는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HBM 부족의 진짜 원인은 공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전기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인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재 시장은 HBM만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P5, P6,
SK 용인 원삼 클러스터 성패를 좌우할 변수는 HBM 기술력은 뭐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지만 전력망, 산업 용수, 초순수수, 설비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서 UPW 초순수를 수입해다 썼는데 우리 K워터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자체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냐였다면 AI 경쟁의 이제 시대의 경쟁은 누가 전기와 물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데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은 AI 인프라에 신경을 쓴다 그러지만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기와 물, 인력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